이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점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드디어 안철수 전 대표가 구름이 있다면 서울시장 나가겠다 선언을 했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온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SNS로 활발한 정치 재개를 시작했다. 이런 최근 근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울시장 등 어떤 곳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가 야전사령관이 돼서 진두지휘하겠다. 당을 살리는 길에 꺼릴 것 없고 후퇴도 없다. 싸우다 죽더라도 당을 살리는 각오로 나서겠다. 끝까지 이제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밝힌 건데 그게 서울시장이에요. 김우주 전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이른바 보훈론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또 부시장 하셨잖아요, 서울시 부시장. 그때는 무소속이었고요. 예. 이제 그 뒤로 말하자면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일단 개인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번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줄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 얘기는 그때 서울시장이라도 받아서 할 걸 그런 생각으로까지 받아서 할 거. 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당대표 선거에 계속 진행 중인데 이현주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이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나갈 거면서 어차피 당대표를 왜 하냐, 욕심쟁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신 서울시장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게 이현주 의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장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안 나간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지 않지는 않겠다라고 좀 뜨뜻미지근한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엄청나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서울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네? 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출론으로 어찌 보면은 내가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거잖아요. 예.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니까 부산시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예. 조금 더 가면 경기도지사 얘기도 나오고 막 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국민의당이 가게 되면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는 거의 잔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가면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는 건 과거의 바보 노무현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거에 지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나가서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출마해서 결국은 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사실 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추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양당제는 안 된다. 제3의 길을 걸어야겠다. 여기 대해서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당이 살 수 있으면 뭐든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얘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 예, 사실은 지금 우리 김병민 박사 말한 것처럼 본래 시작은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당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나오냐 마냐라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 천정배 의원이나 이쪽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받는 순간 당대표는 못 나가는 그런 구도였어요. 정적의 계략이었다. 네, 그런 거였는데 1차 그 후보 토론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서울시장 나갈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당을 지키겠다고 지금 비난을 감수하고 당대표 나온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에 필요하다는데 서울시장을 안 나가겠다고 말하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수 있다. 어떤 일이든 필요하다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커지면서 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2011년 보훈론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서울시장 차출론과 서울시장 출마설이 당대표 후보 선거보다 훨씬 더 후끈 달아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의당 당대표 전당대회 때문에 괜히 지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지금 그 당대표 후보 선거운동이 지난 지 중반이 다 지나 종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래는 생각 없이 내가 당연한 입장에서 당을 지켜서 어떤 일 하겠다 생각했는데 예. 지금 여론을 보니까 서울시장 나가도 할 만하다. 예. 이런 생각도 또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저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당대표는 누가 되는가가 일단 초미의 관심사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최고의 관심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당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수가 직접
자기 스스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것인가에 아마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 구여권이었죠.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울시장 출마론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SNS 정치를 최근 활발하게 재개를 해서 뭔가 가능성의 의혹이 더해져서 확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메시지 내보내고 있는지 SNS 정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요. 대한민국을 편화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고 난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국을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 전 처음에 이 말만 듣고 민정수석과 뭔가 조국 민정수석과 뭔가 연대가 있나 했더니 아니 그냥 대한민국 그 조국 뜻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요. 국정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 개선돼야 할 것, 국민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게시글의 찬반 댓글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통화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 차출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담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안 했어요. 서울시장 나오시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할 수도 있죠. 저는 담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정성희 의원님, 이거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민 속으로 담담하게 들어가겠다는 게? 아직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황교안 총리를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실 시절부터 이제 인연이 있어서 조금 뵙는데 굉장히 샤이한 사람, 수줍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활동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닌데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약간 지금 반쯤은 약간 담근 수준이 아닌가. 종아리까지 들어갔습니까, 네. 그럼? 그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아리까지 담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 우리가 탄핵 국면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전이죠.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이제 출마설이 나왔고 사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거의 문재인 당시 후보에 의해서 2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도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건 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 SNS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것들 하시는 분이 아닌데 벌써 14번 정도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요. 특히 지금 조국을 비하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다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절로 이제 앞당겨야 된다는 데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비하는 안 된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근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 정치를 갈 때 한두 가지의 시그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치를 재개할 때 시그널이 있다.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정치인은 아니니까 우선은 이제 SNS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사인, SNS 한다. 그리고 이제 책도 써요. 책도 그다음에 쓴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만난다. 시작하는데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활발하게 하고 제가 주변에서 이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소그룹을 만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적어도 SNS나 아니면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반쯤은 약간 바른 당국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이게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 판이 여권에서 보시기에 김영주 전 의원님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다시 갈지, 추미애 대표가 갈지, 청와대 수가 내려올지, 그럼 뭘 퀘스천 마크인데 여권 후보 빼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환경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안철수도 나오고 황교안도 나오면 민주당에서 누가 나가야 승부수가 좀 됩니까? 누가 나가도 되죠. 부시장까지 하셨으니까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다른 후보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대통령 지지도 또 정당 지지율이 사실 다른 정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 구도가 내년 6월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 전 총리 말씀하신 국민 속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장급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선 후보급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정도의 댓글도 실제적으로 다음 대선에 꼭 나와주세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대통령 후보까지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나가는 것이 대선 후보까지 봤을 때 의미가 있느냐 시점도 딱 연계가 하는 되잖아요.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오히려 시장보다는 훨씬 더 대선 이런 데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서울시장에 최종적으로 누가 도전을 할지 저희 돌직구쇼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